네, 오늘은 gradient descent라는 것과 loss function, MA, MSE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은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실제로 모델을 구현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더 성능을 향상시킬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용어들을 몰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완전 쉬운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색깔이 이러지? 자, y ax라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을 추정한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근데 가장 쉬운 리그레션 모델,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x 값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은 뭐 개수,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있을 때 전체 가격은 얼마일까? 이럴 때 아이스크림 하나당 개수를 넣는 게 여기 a 값이 되는 거죠. 모델을 만들 때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이 a 값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플러스 b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 뒤에 거는 무시하고 a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와 y가 주어진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나중에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서 아이스크림 말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아이스크림 두 개를 샀을 때 $10를 냈고 세 개를 사면 더 비싸지네요. 실제로는 좀 다르지만 이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10개를 샀으면 39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올 때 X값이 35일 때 전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모델을 만드는 거죠. 어떤 데이터는 주어졌고 이거를 가지고 A값을 찾아내고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35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값이 Y값이 될 것이냐, 이것이 모델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더하기 10을 2에서 뭐를 곱해야지, A를 곱해야지 이거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A에다가 임의의 값을 막 넣어보는 겁니다. 임의의 값을 막 넣어봐서 Y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Y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보고 차이가 가장 적게 만드는 그 A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3을 넣어보겠습니다. 2하고 15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초기 값은 그냥 제가 넣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머신에다가 넣을 때는 넣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모듈 라이브러리들이 또 존재하고요. 3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나오고 3, 3, 9 그리고 10일 때는 3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y 해시라고 해서 우리의 추정값이 됩니다. 예측한 값이죠. 그래서 원래 실제 값과 추정한 값을 뺀 것을 에러라고 보면 10에서 6 빼면 4하고 22에서 9 빼면 13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y는 3x라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모델을 채택할까요? 그러면 너무 단순하죠. 다른 숫자도 넣어봐서 가장 에러가 작은 것을 찾아내야겠죠. 자, 이번에는 숫자 2를 넣겠습니다. 2를 넣었더니 2는 4 이렇게 해서 y 추정값이 나왔습니다. 자, 에러들은 6, 16, 19가 됐죠. 자, y는 2x. 어떤 모델이 더 나은 모델입니까? 이 모델이 더 나은 모델 아닐까요? 그냥 눈으로 봐도 그렇죠. 에러들이 이렇게 다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를 넣어보겠습니다. 4를 넣었더니 2, 4, 8 이렇게 똑같이 해서 에러가 이렇게 됐습니다. 2, 10,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5를 넣습니다. 0, 7, 마이너스 11. 자, 어느 게 제일 좋은 모델입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이 전체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모델일까요? 대충 눈으로 보면 이게 절 가까운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걸 단순히 에러 값들을 더할까요? 자, 에러 값들을 이렇게 쭉 더해봅시다. 여기 에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 17 돼서 26이 되고, 여기는 뭐 26 확실히 너무 보이죠? 이것만 더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버렸죠. 자, 이걸 더해볼까요? 그럼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더했더니 마이너스인 것도 그냥 더해져서 서로 상쇄가 되어버리죠. 근데 상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상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이너스 4 이거는 4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면 이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서로 상쇄시키면 안 되고 이거에 절대값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른 거를 됐네요. 절대값을 더하는 겁니다. 절대값을.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식이 나오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시죠. mean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냈다는 것이고 absolute 절대값을 취했다는 거고 이건 error입니다. 자, yi minus yi 이거는 hat입니다. y hat 여기서는 그러면은 실제 값에서 추정 값을 빼라. 지금 요 값입니다. 요 값입니다. 뺀 다음에 그 값들을 절대값을 취하고 absolute이 나오죠. 그것에 썸을 구한 다음에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낼 때 어떻게 하죠? 수학, 영어 이런 거 과목들 다 더한 다음에 그 과목 수로 나누죠. 국영수 이러면 3으로 나누면 되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 더한 다음에 나눠라. 자, 이거에다가 각각 절대값을 취하고 나눠라. 더한 다음에 나눠라. 그럼 어떻게 하면 0, 7, 11 하면 전체 18이 된 다음에 3으로 나누면은 6이 나오는 거죠. 여기 MA가 6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이거는 두 개, 절대값을 다 취하면 이것도 1이 되고 다 더하면 13이 되죠. 13이 돼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 5, 3, 4, 12, 4점 몇 이렇게 돼요. 4.33 이렇게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에러가 더 낮은 게 되는 거죠. MA로 따졌을 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MAE입니다. 이건 뭘까요? mean 똑같습니다. 평균,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S는 squared 입니다. squared는 제곱했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에러입니다. 자, 에러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라. 자, 이걸 보시면은 다시 이거를 4로 되고 이거는 100이 되고 이거는 1이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105가 된 다음에 3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 예럴들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MAC와 MAE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씁니다. 리그레션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 차이 값들을 어떻게 어떤 모델이 더 나은지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A 값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컴퓨터들이.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A 값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는 AX처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죠. AX 플러스 BY 계속 AX 다시 A 다시 X 다시 A 다시 다시 X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식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원리는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loss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loss.
이거를 로스라고 부릅니다. 로스. 손실. 이 에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그림이 너무 못 그렸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y는 ax니까 y 절편이 없죠. 다 이제 0을 지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실제 값들, 데이터들이 이렇게 여기 존재하고 저기 존재하고 저기 존재할 때 머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막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려보고 저기도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의 합들이 평균이 가장 낮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이 A 값들. 그래서 막 그려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MA와 MSE에 대한 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gradient descent를 이제 loss function이라는 것도 설명했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은 것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로스 펑션을 쓸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예였지만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MSE, MAE 로스 펑션이다.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로스 펑션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으로 오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A 값을 넣을 때 우리는 눈대중으로 우리는 이렇게 봐가지고 아마 3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2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 넣었더니 안 좋아지네. 그러니까 다시 큰 수를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게 더 작아졌네? 커졌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방향성을 주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A나 X축은 A나 weight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가 weight인 거죠. 기울기죠. 쉽게 말하면 학생 때 그런 걸로. 자, 처음에 3을 넣습니다. 3을 넣었을 때 이거에 대한 에러 MAE, MSE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선 지금은 예를 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어떤 값이 나왔겠죠. 그거에 대한 에러들이. 자, 그 다음에 뭐를 넣었죠, 제가? 처음에 3 넣은 다음에 2를 넣었죠. 자, 그 다음에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넣었더니 로스 값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로. 그죠? 원래는 3이었을 때 더 작았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네. 그러면은 1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를 넣고 5를 넣었죠.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2지점이 됐고, 그 다음에 5를 넣었을 때 2지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값이 로스를 가장 적게 만드는 에러가 가장 작은 지점이야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실제로는 제가 1단위로 넣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넣어봐야겠죠. 뭐 3.9도 넣어보고 4.1도 넣어보고 4.2도 넣어보고 4.001도 넣어보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에러를 작게 만드는 점을 찾습니다. 근데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MSE를 이렇게 A 값들을 바꿔서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아래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3을 넣었다가 2를 넣어봤더니 값이 커졌네. 이걸 넘어 1로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인위의 값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자, 로스 값이 증가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각각의 기울기를 봅니다. 각각의 기울기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가 되면은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음의 기울기네. 그쵸? 여기서도 사실은 음의 기울기일 겁니다. 4점 몇이 더 사실은
로스를 가장 작게 하는 값입니다. 여기에 최소값이 아닌 거죠. 실제 최소값은 여기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의 기울기니까 여기로 또 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가 됩니다. 양의 기울기가 되니까 방향은 다시 일로 가야지. 근데 여기는 저희가 움직이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게 1로 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러닝 레이시라 그래가지고 러닝 레이시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running rate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한테 야 여기는 지금 1만큼 했는데 지금은 1로 한 거예요. 제가 1로 하지 말고 0.5로 해라. 0.5씩 뛰어넘어라. 0.4씩 뛰어넘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촘촘하게 볼 수 있죠. 그 대신 계산은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주느냐가 또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얼마만큼 건너뛰어서 최소값을 찾을 것인가. 여기서는 사실 1을 넣었다고 치면 실제 가장 좋은 모델을 발견하기는 힘들죠. 가능하나. 그죠? 0.1 단위로 하면 좀 더 좋은 모델이 찾겠죠. 근데 찾기에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지금 1씩 뛰어넘었는데 실제로는 막 2 넣었다가 2.1 넣었다가 2.2 넣었다가 2.3 넣었다가 그래서 계산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할 때 이제 GPU도 쓰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장 쉬운 AX, A가 하나인 것만 있었죠. 만약에 A가 아니라 A도 있고 AX 플러스 BX 다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이런 식으로 입체적이 되겠죠. 3차원이 그게 이제 3차원이 된 거죠. X, Y, G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이상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A가 하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는 1000개 막 이렇게 됩니다. 몇천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계가 대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MA, MSE, 에러를 구해가지고 에러의 그 평균을 낸 것, 아니면은 제곱을 한 거에 합이 가장 작게 하는 A 값을 찾아내라.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회귀 분석에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값을 주고 어떻게 그 최소값을 찾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A 값이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최소값을 찾냐면은 보시면은 이 지점에서 가장 최소일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배웠죠? 이게 기울기가 0이 됐을 때 이 x의 값을 찾으면은 좋겠죠. 근데 이 기울기 하시면 기억나는 거 없나요? 기울기면은 도함수가 나오죠. 미분하는 거. 그래서 로스 펑션에 미분이 나옵니다. 미분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로스 펑션 요거를 뭐 지금 요런 모양이죠. 지금 이 펑션이 그죠? 그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죠. 그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c 뭐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해서 0인 기울기가 0인 부분을 찾으면 이 값을 빨리 찾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기울기 하강법, 한국말로는 그렇습니다. gradient descent.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고 컴퓨터 보고 요거는 음의 방향이니까 일로 가, 이거는 양의 방향이니까 일로 가. 그래서 가장 산비탈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걸 빨리 찾아라.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막 숫자를 넣은 다음에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 사실 머신러닝 별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에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구현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